자, 정폭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듯이, 오피안프 회로에서 출력 VO 전압을 어떤 소자를 통하여 마이너스 입력 단자에 연결하면은 네거티브 피드백이 되죠. 그래서 이 네거티브 피드백에서는 지금 이 VX 노드 전압이 어떤 이유로 약간 증가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니까 VO는 마이너스 A 곱하기 VX죠. 왜냐면 VX 노드가 마이너스 입력 단자니까. 그래서 VO가 크게 마이너스가 되죠. VX가 조금 플러스가 되면은 VO는 큰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이 큰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 R2를 통해서 VX 전압을 감소시키죠. 그래서 VX 전압을 어디까지 감소시키냐면 0까지 감소시킨다. VX가 조금 증가하면은 VO가 들어서 R2를 통한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VX를 0으로 보내버리죠. 근데 VX를 마이너스 쪽으로 보내지는 않아요. 마이너스로 되면 얘가 또 들어서 다시 0으로 보내니까.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이 VX는 0볼트로 유지가 된다. 그게 버추얼 그라운드죠. 개인 A가 무한대일 때는 정확하게 0볼트고 개인 A가 유한하면은 VO 값에 따라서 VX가 조금 있죠. 근데 얘가 워낙 크니까 워낙 뭐 100만 혹은 15의 5성 이러니까 거의 0이죠. 거의 0.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이 되면 버추얼 그라운드가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앰프 특성이 지금 개인이 좀 작다고 표시를 했죠. 요게 앰프 특성이 되겠죠. 요 커브가 앰프의 VO, VX 특성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 전류가 0이니까 VX 값은 지금 요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요 입력 전류가 0이므로 요 전류가 0이죠. I equal 0. 그럼 VX 노드를 어떻게 정하냐면요. 이쪽 왼쪽에는 V1이 붙어 있고 여기는 R1이 있고 그 다음에 R2가 있고 요 점이 VX죠. 그 다음에 VO가 있고 그래서 VX 노드는 요 가운데 요 점이 VX죠. 지금 여기는 그라운드예요. 그라운드. 그래서 지금 이 R1, R2 회로는 선형 회로이므로 선형 중첩 원리를 쓰면은 VO가 0이면은 VX는 R2 나누기 R1 플러스 R2 VI가 되죠. VO가 0일 때 VI가 0이고 VI가 0이면은 VX는 R1 나누기 R1 플러스 R2 VO가 되죠. 그리고 그걸 합치면 이렇게 나왔죠. R1 VO 더하기 R2 VI 나누기 R1 플러스 R2. 그래서 여기서 VO하고 VX 관계를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VO는 R1분의 R1 플러스 R2 VX 마이너스 R1분의 R2 VI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래서 지금 VI가 일정하다고 생각해요. VI가 일정하다. 컨스턴트. 그 경우에 지금 VI가 제로면은 이 커브가 VO, VX 커브가 지금 요게 되겠죠. 요거. 그래서 VI가 제로면은 요 마주치는 점이 동작점이므로 VX도 제로, VO도 제로가 되죠. VI가 약간 플러스 값이었다면은 이 커브가 밑으로 내려와서 요게 동작점이 되죠. 요 동작점에서는 지금 뉴 VO가
지금 요 옆에 가는 요 축이 V요고 Vx도 여기 있겠죠. 요 X축하고 만나는 점이 Vx겠죠. 그래서 VI에 따라서 물론 VX가 조금 변하죠. 그러니까 그 관계식은 VX는 역시 마이너스 VO 나누기 A죠. 그래서 이 값이 거의 0이라는 거죠. A가 워낙 크면은 요 사이에서 변할 수가 있는데 그 VX가 그래서 그게 0이다. 0. almost 0. 그래서 오펜프 게인이 좀 작아도 버추얼 그라운드 어프록시메이션이 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네거티브 피드백에서는 동작점이 안정되게 정해진다. 자, 이게 VO, VX 커브라 그래요. Y축이 VO, X축이 VX였다. 이게 앰프 특성이죠. 앰프 캐릭터리스틱. R1, R2 특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정된 동작점이 된다. 왜냐하면 네거티브 피드백에 의해서 VX가 조금 변해도 이 VO가 들어서 얘를 0으로 보내버리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해서 얘를 도로 0으로 보내버리는 그 동작에 의해서 이 VX는 이 동작점에서 못 움직이게 돼 있다. 네거티브 피드백 동작에 의해서. 자, 그 반면에 포지티브 피드백에서는 이 버추얼 그라운드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지금 포지티브 피드백이라는 것은 아웃풋 VO를 플러스 인풋 노드에 이렇게 연결하는 게 포지티브 피드백이죠. 포지티브 피드백.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지금 VO는 플러스 AVX가 되죠. 플러스 AVX가 된다. 그래서 그 앰프 특성은 지금 여기 정폭기 특성이 되겠죠. 여기 정폭기 특성이다. 서프라이 전압에 의해서 클램핑이 되죠, 물론. 서프라이 VDD 마이너스 VSS 그게 여기가 마이너스 VSS 서프라이 때문에 클램핑 된 거. 이쪽이 플러스 VDD가 되겠죠. 자, 이 경우에 VX가 어떤 이유로 약간 플러스가 됐다 칩시다. 약간 플러스가 됐다.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이 VO는 AVX식에 의해서 VO는 큰 플러스가 돼요. 큰 플러스. 그러면 R2를 통해서 이 VX를 훨씬 더 크게 더 끌어올리게 되죠. 제자리로 보내지를 않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이 식에 의한 건 이거죠. 요 경우에 보면은 지금 세 군데 동작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쪽은 불안정한 동작점, 불안정. 여기는 안정한 동작점. 안정한 동작점이 두 군데예요. 불안정한 동작점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VI가 아주 클 경우는 지금 VI가 라지 파지티브가 되면은 동작점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VO는 VDD가 되는 거죠. VI는 VDD가 되고 VI가 아주 라지 네거티브 돼도 그렇게 돼요. 근데 요 중간에는 이제 VO가 두 군데가 될 수가 있죠. 자, 이 포지티브 피드백에서 아까 앰프 특성을 다시 봅시다. 앰프 특성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게 VO 대 VX 특성이 되겠죠. 이게 앰프 특성. 그 다음에 아까 이 특성 R1, R2 이 특성에 의해서 VX 커브가 또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세 개의 동작점 중에서 우리가 가운데 동작점을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 동작점에서는 어떤 이유로 VX가 약간 증가하게 되면은 이 VX에 의해서
앰프 동작에 의해서 VO가 이 점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 VO가 원래 여기였는데 VO가 새 VO가 이쪽으로 옮기되죠. 움직이죠. 증폭기 동작에 의해서. 그리고 이 새 VO에 의해서 new VX는 지금 이쪽으로 다시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내가 여기 0번이었으면은 1번, 2번, 그 다음에 new VX에 의해서 앰프 동작에 의하면은 새로운 VO가 이쪽으로 움직여 버리죠. new VO는 이리 움직여 버려요. 그러면 이 VO에 의해서 new VX는 이 녹색 커브를 해야 되니까 new VX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 new VX가 여기에 의해서면은 지금 요점에 이제 들어가서 가만히 스테이블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만 노이즈만 타도 이 불안정한 동작점이 빠져나가서 플러스 노이즈가 타면 이쪽에서 열이 가버리고, 마이너스 노이즈가 타면 이쪽 안정된 동작점으로 가죠. 얘는 안정돼 있다, 그지? 안정된 동작점이다. 얘는 불안정, 얘는 불안정. 조금만 노이즈만 타도 빠져나가 버리죠. 불안정한 동작점. 그래서 이쪽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안정이 될까? 다시 한번 그걸 봅시다. 그래서 지금 그 포인트를 확대를 해보면은 이와 같은 R1, R2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앰프 특성이 있죠. 자, 역시 X축이 VX고 Y축이 VO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동작점에 머물렀다. 도착을 했다. 그러다가 무슨 이유로 VX가 약간 증가했어요. VX가 약간 증가하면은 이 VX 증가한 거에 의해서 VO가 정해지는데, 이 커브니까 VO가 그냥 VDD로 그냥 돌아가 버려. VDD가 되죠. VDD가 돼서 새로운 VX가 이 점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지금 VX가 약간 모든 VX에 대해서 VO는 VDD로 일정하니까 그 VO는 VDD에서 안 변하고, 요 VO 이꼴 VDD이므로 녹색 커브에 의해서 새로운 VX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뭐 거꾸로 VO가 약간 변했다 칩시다. VX가 변한 게 아니고 VO가 무슨 이유로 약간 노이즈를 타서 VDD에서 약간 조금 증가했다. 그러면 이제 새 VO에 의해서, 이 VO에 의해서 새로운 VDD는 이 VDD가 되죠. 요 녹색에 의해서 이 VDD, 이 VXX가 되죠. 요 VO에 의해서 new VX는 녹색 커브에서 요게 됐다. 근데 이 new VX에 의해서 새로운 VO는 이 앰프 특성에 따라 여전히 VDD가 되죠. 다시 VO가 VDD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VDD에 의해서 지금 그 VO 이꼴 VDD VO에 의해서 동작점이 요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새로운 동작점. 그래서 지금 VO가 얼마보다 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VI가 얼마보다 크면은, 지금 VI가 증가하면은 이 특성 커브가 저쪽으로 계속 가죠. VI가 증가했다. 증가는 흙을 모아놓는 게 증가다, 그지? 흙이 모인다. 흙토가 모일 회. 이게 증가했다. VI가 증가하면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요 커브 이상에서는 얘가 VO 동작점이 한 개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VI가 감소하면은, 마이너스 쪽으로 자꾸 감소하면은 어떤 점 이상에서는 저기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VO하고 VI 대 VO 커브를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자, 다음 페이지 해봅시다. 오케이. 자, 우리가 그 회로를 한번 다시 그려봐요. VI, 포지티브 피드백 회로. R1. 그 다음에 0.
R2 VO 이렇게 된 포지티브 피드백 회로예요. 쏘리. 네거티브 피드백이군요.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다. 그럼 포지티브 피드백이죠. 자, 처음에 지금 VI가 마이너스 VSS에서 출발해서 플러스 VDD까지 쭉 수입을 하겠어요. 이 서프라이 전압이 마이너스 VSS에서 플러스 VDD예요. 그 VO는 이 서프라이를 넘어갈 수가 없다. 자, VI가 마이너스 VSS면은 마이너스 VSS. 그러면 아까 그 특성에 의해서 VO도 마이너스 VSS예요. 왜냐하면 아까 그 커브를 따라가 보면은 어떤 앰프 특성이 이렇는데 이 VDD 마이너스 VSS에 있죠. 그 다음에 그 VI가 아주 작으니까 이 VX 커브는 지금 이 커브에 의해서 여기밖에 또 만나는 점이 없어요. 그래서 VO도 마이너스 VSS다. 이때는 VO도 마이너스 VSS. 그러면 둘 다 여기 전류가 안 흐르니까 VX도 역시 마이너스 VSS가 돼야겠죠. 다 세 개가 다 VSS다. 그래서 지금 그 IV 커브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게 VI고 X축이 Y축이 VO예요. VI가 아주 작을 때는 지금 VO는 마이너스 VSS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얘를 쭉 증가시키는데, 그래서 얘가 VO는 마이너스 VSS에 계속 머물면은 지금 얘 VX가 0보다 크면은 얘가 갑자기 VDD로 이렇게 튀어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VX 값이 0이 되는 점을 찾아야겠죠. 자, 그러면 R1 플러스 R2에다가 VO가 마이너스 VSS인데 얘가 VO죠. 그러면 R1이 되네요. 그 다음에 VI는 미지수고 얘가 R2가 되죠.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VI 값을 찾으면 되죠. 얘가 0이 되는 VI 값은 R2분의 R1 VSS죠. 얘보다 크면은 VO는 VDD가 된다. 자, 그 다음에는 VI를 이렇게 감소시킬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시킬 경우. 저기서 감소시켜 왔어요. 그러니까 VI가 처음에 VDD에 있었어요. VDD. 그러면 이 VI가 VDD에 있으면은 커브가 이렇게 돼서 VO도 역시 VDD에 있었어요. 그럼 역시 VX도 VDD에 있겠죠. VX가 VDD니까 크니까 계속 VDD죠. 얘가 VX가 VDD니까 0보다 크잖아. 그죠?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VI를 VDD에서 쭉 감소시켜 나오면 VX도 이렇게 감소되다가 0보다 작아지게 되면 VX가 0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이 VO가 VDD로 툭 떠지겠죠. 그게 이 정도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그 값을 역시 계산해 보면은 요때 VI 값이 얼마냐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R1 나누기 R2 VDD가 되죠. 요것보다 작아지면 VO가 마이너스 VSS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름하여 히스테리시스라 그러죠. 그 노이즈에 강한 컴패러터다, 비교기.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히스테리시스 컴패러터. 히스테리시스 비교기라는 거죠. 히스테리시스 비교기. 네? 비교기다, 비교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스파이스를 돌리는데 여기다가 지금 클램핑 되는 걸 돌리면 볼티지 컨트롤도 볼티지 소스가 있죠. 지난번에 쓴 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자, in P, in N이란 노드가 있고 플러스 노드하고 마이너스 노드인 셈이죠. 그 사이의 전압이 지금 10의 6승배 디펜던트 소스 다이아몬드죠. 10의 6승 V in P 마이너스 V in M 이런 전압이 있고 거기다가 1ohm짜리 RO를 달았고 RO가 1ohm밖에 안 된대. 그 다음에 클램핑 다이오드를 달아 놓으면 되죠. 여기 아웃인데 클램핑 다이오드를 어떻게 달았냐면요. 이렇게 달았죠. 클램핑 다이오드를 자, 여보세요. 클램핑 다이오드를 아웃 VPP 아웃이 P 에노드가 들어가야 돼요. 아웃 VPP의 D 모드 이렇게 달았거든요. 아웃하고 VPP는 지금 여기 보니까 5V라고 그랬어요. 5V 그 다음에 마이너스 5V에도 뭘 하나 달아놨죠. 거꾸로 보면은 마이너스 5V도 여기다가 VMM이 P가 있군요. VMM은 마이너스 5V. 그래서 그 다이오드는 이게 다이오드 모델이 D 모드죠. D 모드 다이오드 모델. D는 다이오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N을 아주 특별히 써서 N은 보통 1하고 2 사이에 있는데 이 N이 뭐냐면 다이오드 전류식은 saturation current IS 곱하기 exponential N 곱하기 sum을 볼티지 다이오드 볼티지 이건데 이 N을 너무 작게 썼으니까 굉장히 샤프한 커브가 된 거죠. 그래서 저 클램핑을 잘한다. 보통 다이오드 커브가 VD, ID가 되면은 0.7V 부근에서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보통 다이오드, 정상 다이오드 N이 한 1.5, 1.2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요게 N 이꼴 한 뭐 1.2라 합시다. 근데 N이 0.001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다이오드는 이상한 다이오드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N 이꼴 0.01 다이오드에 001 다이오드. 그래서 샤프하게 5V에 탁 잘 붙여버린다. 그러니까 이 전압이 예를 들어 6V였다. 요 사이 전압이 이게 곱했더니 6V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해가 생 전류를 흘려가지고 이거 0.1V도 안 되거든요. 뭐 0.001V 요 정도밖에 안 걸려요. 전류 좀 흘려도. 그래서 아웃풋은 그냥 거의 5.001V에 제한된다는 거죠. 만약에 요 전압이 마이너스 7V가 됐다.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7V가 걸렸다. 그러면 이쪽 다이오드가 온돼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1mV밖에 안 걸리면 4.999V가 되고 아웃이 그죠? 그러니까 아웃풋 전압이 마이너스 4.999하고 플러스 5.001 사이로 제약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서브서킷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여기 뭐 결과가 나오죠. 결과 VO, VI를 조금밖에 안 변화시켰는데 VI를 지금 여기 보면은 VI가 지금 앞에 네트리스트를 보면 마이너스 10 마이크로볼트에서 플러스 10 마이크로볼트밖에 안 변화시켰는데 여기 5 마이크로볼트죠. 근데 아웃풋은 플러스 5하고 마이너스 5 사이를 잘 움직이고 있죠. 클램핑도 잘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서브서킷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서브서킷이 상당히 편리한데 아까 말한 그 클램핑된 오피앰프를 서브서킷 이름 오피앰프 클램프란 이름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노드 3개를 넣었죠. 그래서 인p 노드, inm 노드, 마이너스 노드, 아웃풋 노드, 아웃 노드 3개를 하고, 그라운드 뭐 서프라이 이런 건 이 속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VPP 하고 무슨 다이오드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은 이 안에 다 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VPP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돼 있군요. 뭐 VPP가 플러스 5V, 플러스 5, 마이너스 5, 요건 요 안에 다 넣어버리고 새 노드만 밖으로 꺼내 놓는 거예요. 여기 서브 서킷이에요. 새 노드만 꺼내놨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름하여 내부 디테일은 다 빼버리고 out, inp, innem만 나타난 요걸 서브 서킷 이름하여 오펜프 클램프라고 뒀죠. 그래서 그 서브 서킷을 불러서는 거 뭐 x하고 뭐라고 붙이죠. x하고 x 그 다음에 그 이름 요 매핑 노드 매핑 0, 2, 3이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죠? P를 그라운드로 물었네요. 제로로 물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컬러를 바꿔봅시다. inm은 2를 물렸네. inm은 노드 2번에 물었어요. inm은 그 다음에 out은 노드 3번에 물었어요. 요 out은 노드 3번으로 물었어요. 그리고 1번, 2번 사이에 1K를 달고 2번, 3번 사이에는 2K를 달고 그래서 V는 10에 V인을 넣었죠. V인을 넣었다. 사인웨이브를 넣었군요. 0 플러스 진폭이 1V고 주파수가 1000Hz죠. 그런 사인웨이브를 넣었더니 VO는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2 사인 그게 나와야겠죠. 2파이 곱하기 1000T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요게 서브서킷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대로 잘 나왔어요.